웹소설 작가가 말도 잘한 필명 단용 쓰고 있는 김단용이야? 필명 아케레스 쓰고 있는 안주영이야. 필명 방울뱀 쓰고 있는 정비르야? 필명 강창사 쓰고 있는 심주훈이야. 지금부터 나를 비롯한 현직 웹소설 작가들이 함께 웹소설 관한 수다를 떨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 와! 오늘의 주제는 각자 생각하는 웹소설 작가의 적성 아니면 자질입니다. 적성 아니면 자질? 자질. 자, 일단 웹소설 작가의 나는 진짜 약간 중요한 자질이 뭔가 하나를 꼽아보자면 쓰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는 거인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그 그냥 한 500자에서 1000자 정도를 생각 없이 쓰는 사람이 있고 되게 거기에 대해서 좀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힘들어하는 사람이 글을 잘 쓰는 경우도 있거든. 근데 그 사람은 웹소설 작가가 되지는 못해.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제 대학교 졸업하는 사람 중에는 이제 좀 시를 쓰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냥 이제 순문학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웹소설이 아닌 글을 쓰는 사람도 있어. 근데 그 웹소설을 아닌 글을 쓰는 형은 그냥 글 쓰는 걸 미친 듯이 좋아하는 사람이고, 이제 시를 쓰겠다고 하는 친구는 글 쓰는 거에 대해서는 좀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어. 근데 그 친구도 내 생각에는 글을 잘 쓰는데 그냥 쓰는 거 자체가 되게 힘들고 되게 공들여서 쓰고 그런 경향이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걸 보면서 아 얘는, 그러니까 난 웬만하면은 그냥 웹소설 작가 글 쓴다 하면은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한테는 못 하겠더라고. 글을 쓰는 스타일이 있는데 되게 심사숙고하고 좀 공들이고, 그리고 작은 분량이라도 되게 막 몰입해서 쓰는 성향인 애들이 있더라고. 그런 사람들은 웹소설 작가 하기 좀 힘들지 않나. 그러니까 그냥 글 쫙쫙쫙쫙 일단 나오는 사람들이 최소한 일단 작가의 자질이, 웹소설 작가의 자질이 아닌가 그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렇습니다 저는. 아니 뭐 무슨 얘기를 더 할 줄 알았어. 근데 그거하고 이제 좀 이어서 말해보자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쓰려면 웹소설 좋아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특히 웹소설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옛날 단행본 같은 경우는 옛날 작가 선배님들 전설 같은 거 들어보면은 이번 달 말까지 작품을 주기로 하고 뭐 선인세 뭐 1000만 원을 받았다. 그럼 그 1000만 원 가지고 이제 3주를 내리놀고 한 이틀 동안 고민한 다음에 한 3, 4일 동안 한 권을 써가지고 줬다는 거예요. 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는 그렇게는 할 수 없잖아요. 어쨌든 하루에 한 편씩을 적어야 될 연재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 작품을 붙들고 있는 실질적인 기간이 너무너무 길어지고, 뭐 지금이야 우리가 뭐 300, 200편, 300편, 500편 쓰니까 그래도 뭐 1년 안에 끝나는 느낌이지만, 나중에 잘 돼가지고 이 작품 뭐 1000편까지 써야 한다 하면은 이 한 작품만 정말 년 단위로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진짜 좋아하지 않으면은 이걸 연 단위로 붙들고 있는다는 게 정말 365일을 내리 한다는 소리인데, 이걸 절대 좋아하지 않으면, 웹소설을 좋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네. 일단 1반칙 드리겠습니다. 네. 왜냐면 웹소설 작가는 당연히 웹소설 좋아해야죠. 아유, 그 지금 후배들도 그렇고 뭐 그냥 글로 먹고 살고 싶은데 요즘 글로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웹소설밖에 없다니까 웹소설 하려는 애들도 있고, 또 그런가? 네, 그냥 그 장르 문학, 내 취향 자체는 오히려 장르 문학 쪽인데 이걸 그냥 외부로 연재하면 그 웹소설 이런 느낌으로 가는 애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 선택권이 없어서 웹소설로 오는 애도 은근 많. 네, 글먹작가가 이제 글로 먹는 작가들이라고 저희 전공 동아리가 있는데, 거기 가입해서 이제 후배들 얘기하고 들어볼게 하면은 그 웹소설 그 자체가 좋은 애도 물론 많지만, 이 그 선택권이 없으니까 내가 쓰고 싶은 게 웹소설하고는 너무 아주 들어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든 맞춰보려고 하는 애들이 또 은근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 연재가 되고 하루 매일매일 조금씩 강해지고, 뭐 물리적인 성장에 집중돼 있고, 뭐 그런 직관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 쭉 이어져서 더 이상 들 게 없으면 끝나는 이런 뭐 이것들이 전부 다 들어가기도 하고 한두 가지만 들어가기도 하지만, 아무튼 이런 걸 좀, 그리고 이걸 그리고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이 한국 장르문학사에서 이어져온 뭐 소드마스터나 판타지나 무협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흥미가 기본적으로 있고, 이런 것들이 를 본인도 좋아해야 재밌고 오랫동안 쓸 수 있다. 근데 약간 그 부분에서 뭔가 생각이 드는 부분이, 약간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분들 중에 뭐 장르 문학이나 아니면 라이트 노벨 문학 이런 거 쓰시던 분들 중에서는
웹소설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냥 그 웹소설의 클리셰와 그냥 말씀하신 그런 설정들을 가지고 그냥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웹소설을 좋아한다고 볼 수 있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실제로 웹소설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고, 근데 이제 웹소설이라는 그 포맷을 통해서 내 글을 보여주는 느낌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웹소설 작가라는 게 꼭 웹소설을 좋아해야 되나? 그러니까 창작욕구가 있고 글 쓰는 거 좋아하면은 웹소설 작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말씀하신 대로 힘들 순 있어요. 이제 그리고 웹소설이라는 플랫폼에 그 독자들도 약간 고인 느낌이 있어서 그 문법을 안 맞춰주면 잘 안 봐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약간 섭섭하다고 느낄 때도 있는데 어쨌든 그냥 좀 봐줘. 독자들한테 섭섭해. 진짜 맞아. 나도 근데 섭섭하다고 느낄 때가 있어. 재밌잖아. 아니, 언제까지 그것만 볼 거야. 야 이런 것도 재밌잖아. 약간 이렇게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물론 독자들은 별 생각 없이 그냥 당장 눈에 들어오는 재밌게 읽히는 작품을 읽는 거라서 그냥 나 혼자만 일방적으로 섭섭한 거긴 한데 아무튼 맞아. 이제 그런 거 감안하면은 이제 그냥 테크닉적으로 진짜 학습을 해가지고 이제 웹소설이라는 걸 안 좋아하는데 이제 웹소설이라는 포맷을 학습을 해서 그 안에서 웹소설스럽지 않은 자기만의 글을 쓰시는 분들도 있더라. 그리고 그게 은근히 잘 될 때도 있고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웹소설 작가의 자질 저 요즘 생각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 생각한 게 있는데 똑똑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똑똑하다는 게 아니고 그 잘 쓴 글들 있잖아요. 성공한 글들, 성공한 작가의 작품들을 이모저모 보다 보면은 엄청 고려한 부분이 많다는 거가 티가 나거든요. 아 이건 이 재미도 고려했고 여기서 오는 것도 고려했고 이 부분에서 오는 뭐 카타르시스도 이 사람은 의도를 했고 이 표현이 맞아 떨어지는구나. 이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했구나. 이 템포는 이래서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이게 사실 여러 번 안 읽어보면 저는 멍청해가지고 잘 안 읽혀요. 근데 그걸 쓰는 작가분들은 저랑 똑같이 저는 심지어 주 5일이에요. 근데 주 7일 하시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주 7일 동안 7편을 뽑아내면서 그걸 다 고려하고 쓴다는 게 참 똑똑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웹소설 작가의 자질 똑똑하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러게.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질이라는 게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웹소설 작가로서 재능이 있다고 느끼는 부류가 그런 나는 부류. 근데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그냥 좋아. 뭘 하든지 다 똑똑하게 하니까 그냥 부러워. 백덕수 작가님도 그 처음에 아이돌물 시조시잖아요. 아이돌물 완전 성공시키신 분. 그리고 이번에 또 괴담 쪽으로 가셨죠. 이렇게 새로운 장르에서 웹소설에서는 잘 없었던 그 소재잖아요. 그 부분에서 웹소설 독자들이 필요로 하는 재미 포인트를 쏙쏙 뽑아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 되게 고지능자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도 다 읽어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평소에 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만들려면 똑똑해야 할 것 같다. 그러니까 괴담 흥미를 갖기는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 근데, 괴담도 순수 체급으로 재밌게. 그 글에 고려한 부분이 진짜 많아요. 웹소설 독자들이 이런 거 좋아하니까 괴담 요소에 이런 것도 섞고 이런 것도 뭔가 섞고 이거를 다 설명을 해드리지 못하는 나의 낮은 지능이 나의 한탄스럽다. 낮은 지능. 네,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뭐 웹소설에서는 보통 커뮤니티가 있고 그 커뮤니티에서 주인공이 점점 성장해가는 거를 지향하는 편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괴담은 보통 그렇지 않거든요. 괴담이라는 건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그냥 무서운 그리고 주인공은 무력한 그런 존재로 그려질 때가 많은데 이거는 회사라는 웹소설처럼, 커뮤니티를 만들어줬고 거기서 여기서 성장할 인정받을,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고 계속 그런 나아갈 포맷을 수 있는 만들었다. 포맷을 만들었다. 제가 엄청 뭉뚱그려서밖에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런 세심한 지점들이 엄청 많이 보였어요. 진짜. 웹소설에 대한 이해가 있어서 예. 이 이제 사실 괴담은 아까 말한 완전 장르 문학 쪽에서 통하는 그거고 실제로 웹소설 플랫폼들이 이제 그 이전에는 장르 문학을 했기 때문에 이런 장르 문학을 웹소설화 시키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이제 괴담 동아리라든지 아니면 이번 작품 그 뭐냐 괴담에 떨어져도 출근을 해야 합니다처럼 웹소설화를 시키려면
어떤 요소들이 필요하구나. 웹소설에 대한 이해가 기반이 됐을 때 이 네. 작품들이 터진다는 거를 뭔가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파생되는 생각 중 하나가 그러니까 치환력이 좀 좋아야 돼. 변환성이 좋아야 돼. 생각이 좀 자유로워야 돼. 웹소설 유연해야 식으로 돼. 뭐든지 다 웹소설 생각이 식으로 유연해야 돼. 박아 넣을 수 있어요. 뭐든지 웹소설을 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돼. 맞아. 그러니까 아까 그러니까 그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아까 제가 뭐 듄2 스토브리그 얘기했는데 생각하다 보니까 최근에 판무애가 웹소설 창작 실습이라고 수업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맨날 1화를 매주에 한 편씩 1화를 써오도록 시켰었어요. 시켰는데 그 과제가 있었는데 하나의 웰메이드를 뽑아서 쭉 이어나가는 게 아니라 거의 약간 양산해야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이 그런 느낌은 당연히 바라지 않으시는데 그럼 난 양산하지 않고 어떻게 웰메이드 1화를 뽑을 수 있을까? 당연히 웰메이드 된 작품 하나를 뽑아서 거기서 컨셉을 가져오는 거죠. 전에 컨셉을 가져왔던 게 매트릭스였거든요. 매트릭스라는 이제 가상 세계 그걸 깨닫게 되는 주인공 그런 주인공은 사실 예언자가 말하길 얘가 우리를 인간들을 기계 세계에서 구원하여 구원자고 사실 근데 이건 다 구라였고 다 기계들이 만들어낸 허상이었고 자유의식 따윈 없었고 근데 거기서 주인공은 사랑을 하면서 자유의식을 찾고 기계 세계를 부수고 그런 인간을 구해낸다라는 스토리가 매트릭스의 괄인데 그런 게 이제 보면서 되게 웹소설스러운 면도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인간 찬가를 하면서도 나중에 자유의식 같은 건 없었고 배신감이 들면서 되게 영화적으로는 되게 그런데? 재밌는 배신감이죠. 그리고 이게 웹소설로 왔을 때는 주인공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운명, 그러니까 맞아. 주인공이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는 판이 깔리면서도 맞아. 이제 웹소설의 이제 중반 종반으로 가려면 엄청나게 세계급의 이제 이제 신급이나 어쨌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갈등의 안타고니스트가 필요한데 그것까지 충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캐치해서 웹소설식으로 잘 살리면 웹소설로도 충분히 재밌겠는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맞아. 이런 그러니까 어떤 작품을 보는 뭐 눈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작품을 그냥 아무거나 봐서라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근데 웹소설화 시킬 수 있는 걸 좋은 작품도 따로 있잖아요, 분명. 드라마나 뭐 애니메이션이나 뭐 영화나 최근에 OTT 같은 것도 보면은 그 더베어라고 요리사 드라마가 있는데 그 3스타 미슐랭 3스타 셰프였던 주인공이 죽은 형의 별 볼 일 없는 가게로 와서 그런 가게를 부흥시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는 왔는데 너무 웹소설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미슐랭 3스타 주인공이 별 볼 일 없는 가게로 와서 샌드위치를 하나 만들었는데 와 너무 맛있어. 그냥 여기 가게에서 팔던 평범한 비프 샌드위치였는데 미슐랭 3스타 손을 타니까 너무 맛있는 거야. 너무 맛있고 가게도 근데 주방이라는 게 다양한 사람이 있는 공간이잖아요. 심지어 주인공만 미슐랭 3스타야. 거기서는 평범한 일반 사람들인데 주인공이 평범한 사람들 안에서도 그 사람들 재능을 봐가지고 넌 이거 해, 넌 저거 배우고 와, 디저트 배우고 와, 뭐 야채 손질해. 주인공이 이렇게 오더를 내리면서 셰프로서 오더를 내리면서 가게를 가꾸고 그 안에서 이제 가족 사업이니까 거기는 가족 사업 간에 이제 갈등이 벌어지고 3스타지만 돈은 없고 나와가 돈은 없고 돈을 또 구하고 빌리고 갚고 이렇게 하면서 되게 웹소설스러운 거예요. 갈등이나 이런 과정이 이런 걸 맞아. 이런 거 웹소설스럽다라는 걸 아는 것도 자질이고 변화하는 것도 적용시키는 것도 자질이고 그거서 일을 뽑아내는 것도 자질이고 거기서 이런 능력이 눈하고 중요하다. 자유로운 사고가 되게 좋은 자질 같아요. 저는 무협을 쓰고 있지만 여친 빌리겠습니다 해서 에피소드 힌트를 얻어가지고 썼거든요. 그런 게 근데 좋은 것 같아요. 웹소설적으로 번역하는 사고 맞아. 새로 다른 장르, 다른 플랫폼, 번역이란 말이 많아요. 다른 미디어에서 웹소설로 가져오는 게 되게 유용하게 그리고 유의미하게 유효하게 쓰일 때가 많이 있어요. 진짜 이런 의미에서 인풋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웹소설만 인풋이 아니다라는 걸 되게 중요한 말인데. 그리고 사실 이제 웹소설 작가로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안정적으로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자질은 성실함이죠. 이거는 무조건 아무도 반박할 수 없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글을 재미있게 못 쓰더라도 하루에 2편, 3편씩 쓰면 최소한의 하방선을 만들어진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긴 해요. 좀 그러니까 진짜 성실하고 글 쓰기를 좋아한다면
웹소설 작가는 할 수 있지 않나? 음.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진짜. 조건만 충족이 되면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시장이 되게 뭔가 관대하게 느껴지는 경향이 유하다는 있어요. 느낌이 좀 들어. 그러니까 근데 사실 점점 힘들어지고 있죠. 점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업계에 발을 붙이기가 조금 어려워지고 있다는 생각을 요즘 들어서는 하긴 하는데 이제 진짜 한 2, 3년 전 이제 저가 웹소설 작가 시장에 뛰어들었을 때는 진짜 그렇더라고요. 진짜 그냥 그러니까 글을 쓰는 걸 좋아하고 매일매일 이 정도 쓸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와서 먹고 살 수 있는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박 막 하루에 막 진짜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다. 막 남들에 비해서 막 상위 1% 10%의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글 쓰면서 먹고 살 수 있다.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예체능에서 저는 이런 환경이 되게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냥 하는 것만으로 이제 의식주가 주까지는 보장이 안 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의식까지. 그게 보장이 될 정도로 이게 먹는 거랑 입는 거를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그런 시장이 구축이 돼 있다. 이거는 나는 이제 글을 쓰는 거를 이제 업으로 삼아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좀 좋아하니까 이거는 놓칠 수 없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성실함이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성실하지 않은 작가는 이제 글을 잘 써도 이게 참 제 얘긴데요. 자박죠. 그러니까 글을 진짜 잘 쓰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약간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이제 연재되고 있는 작품들 중에 저는 죽은 협객의 사회라는 작품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작품이랑 뭐 회기도 13번이면 지랄 맞다 이런 작품들이 있는데 진짜 재밌게 썼거든요. 진짜 좋은 작품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연중 한번 크게 하고 나니까 이게 구매 수가 1월 작품들이 아닌데 이렇게밖에 안 팔리는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결국 그 작가라는 사람들의 성실성이 이제 결격사유가 돼가지고 진짜 저는 기대 수익이 억 단위로 날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작품을 보면. 그래서 성실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진짜 웹소설 작가가 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자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1000만 작가도 하루에 3편씩 쓰면은 3000만 작가 정도의 수익이 나오는 거고 2000만 작가도 하루에 3편씩 쓰면 6000만 작가의 수입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성실성은 그냥 무적이다. 심지어 실력도 들어. 와. 맞아. 많이 쓰면 늘어. 심지어. 기술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많이 쓰면 나체화가 되고 체득이 되고. 근데 사실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긴 하더라고요. 저희끼리는 사실 근데 많이 다지를 치긴 했는데 저희는 젊잖아요. 상대적으로 어린 편이잖아요. 그 작가 업계에 들어가면 막 40대, 50대 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시선이 다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생각 없이 많이 쓰는 게 너희한테 도움이 되니? 이게 너희 작가 생활에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 더 치열하고 더 열심히 쓰는 연습을 해봐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웹소설, 그러니까 작가로서의 삶에서의 뭐 문제가 아니라 웹소설 작가로서의 자질을 따지면 확실히 성실성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 근데 그것도 어떤 의미로의 성실성이에요. 한 편을 뽑아내는데 치열하게 고민하고 한 화를 퇴고를 3번, 4번씩 하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는 한 번 하잖아요. 한 번에서 뭐 2번 혹은 뭐 방울뱀 작가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뭐 많이 세이브가 쌓여 있으면은 3번씩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분이 말하시는 게 교수님 말씀이시죠. 네, 교수님 얘기인데 교수님은 조금 더 치열하게 쓰시길 원하는데 그것도 이제 한 화 쓰고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시냐면 1화를 뽑아내기 위해서 그 세계관에 대한 1화를 먼저 쓰고 그리고 버리고 주변 인물에 대한 1화를 또 쓰고 버리고 그 주변 인물의 뭐 제자 그 주변 인물의 뭐 환경에 대한 이야기 쓰고 버리고 주인공에 점점 그렇게 접근해가면서 무협 소설 1화를 쓰는데 8편을 버리셨다고 했나? 8편 쓰셨다고 했나?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치열하게 쓰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뽑아낸 거는 결국에 1화지만 성실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성실성은 있으면 절대 나쁠 일은 없습니다. 없다고 봅니다. 맞아. 한 장면을 다각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생각 같은데 그러니까 나도 저번에 그 수업 들으면서 처음 1화를 거의 3번 고쳐봤단 말이야. 3번 고쳤으면서 나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난 몰라. 솔직히 나는 모르겠어. 나아지는지는 모르겠는데 체계적이 되었다. 할 말만 하는 느낌이야. 딱 할 말만 하고 빠지는 느낌. 그러니까 뭔가 부가 설명이 없고 깔끔하게 맞아 떨어지는 느낌은 분명히 있어.
그건 맞는 것 같아. 그 얘기 아까 난 모르겠어라는 말을 듣고 든 얘긴데 이제 웹소설 작가에게 엄청 중요한 자질이기도 하면서 그냥 보통 인생 살면서 성공하려면 필요한 자질인 것 같기도 한데 메타인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글이 왜 재미있는지 왜 재미없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 수 있으면 이건 성공하기 좋은 이제 웹소설 작가로서도 그렇고 뭐 성공하기 좋은 자질인 것 같아요. 이게 약간 근데 지능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똑똑한 사람들은 뭐가 잘못되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인지를 하는데 저도 제 글이 이제 재미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재미있는 것 같은데 재미없을 때 이런 부분들이 재미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막상 시장에 내놓으면 다를 때가 있어요. 난 재미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생각보다 너무 좋아해 주는데 이거는 메타인지가 안 돼 있는 거거든요. 그 시장 감각, 대중 감각이랑 내 감각이랑 멀어져 있다는 얘기도 되면서 내가 내 길을 명확히 정확히 명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도 되면서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게 다를 수도 있는 거지만 그거랑 상관없이 내가 놓치고 있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랑 내가 좋아하는 게 다르구나가 있고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좋아하는데 나는 이런 부분을 놓치고 그냥 쓰다 보니까 얻어 걸렸구나. 이건 두 개는 명확하게 다른 거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끼리 작가들끼리 얘기를 해보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랑 너가 좋아하는 거랑 달라서 그래. 이거는 그냥 어쩔 수 없는 문제야.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아닐걸?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싸우자밖에 안 돼가지고 굳이 얘기는 안 하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나는 내 취향은 대중 취향이랑 안 맞아서 내가 내 취향대로 아무리 많이 써봤자 난 어차피 성공하지 못할 거야. No.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대담도 성공했다고요. 그러니까 맞아. 이게 대중이 좋아하는 포인트를 너는 전혀 잡고 있지 못하고 그냥 쓰고 있는데 네 취향이 그냥 마이너해서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서 약간 이런 메타인지 되게 잘 되면은 좋을 것 같다. 맞다. 네 맞아. 저도요. 그 이번에 작품 쓰면서 되게 열심히 쓴 부분이 있었어요. 이 부분에서 재밌어야 지금 결제할 타이밍이니까 여기 진짜 재밌어요. 다음 편 눌러야 되는데 여기서 막 고쳤어요. 근데 사실 저는 재밌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고치면 그치. 고칠수록. 그치. 그거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연동률이 진짜 잘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글이 막 술술 나와. 이제 결제 구간 끝났다. 술술술술 거기서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떨어진 이유를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지능의 한계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파악하려는 연습을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막 백종원 씨 뭐 옛날에 그거 봤는데 거기에서도 음식을 계속 맛을 봐서 이제 이게 맛있는지 맛없는지도 구분이 안 될 때까지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마냥 우리도 글 쓸 때 계속 고치다 보면 재미가 이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그냥 일단 고쳤는데 이게 아닌 것 같아서 너무 고쳤는데 고치니까. 근데 진짜 약간 중요한 거는 그런 와중에도 뭐가 잘못됐는지 명확히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진짜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네, 그게 진짜 쉽지 않은 일인데 저는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맨날 상상하고 있어요. 진짜 그럴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자, 그럼 이참에 시놉시스와 트리트먼트를 전도해 보겠습니다. 그걸 좀 써놓으면은 이제 그거 안 되면 넌 평생 안 돼. 저기요, 사람이라는 건 변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변화해도 원래 그런 놈만큼 안 돼. 아니 근데 트리트먼트, 시놉시스 저랑은 거리가 먼 얘기긴 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지금 술자리 아니고 지금 팟캐스트거든요. 맞네. 잠깐 취했다. 이거 근데 누가 술 샀나? 안 되면 그냥 안 되는갑다 하고 사세요. 네. 자신만의 웨이를 길을 찾으세요. 근데 맞아, 자기만의 길을 찾아야 되는 것 같아. 그 아까 얘기했는데 그 교수님 분 같은 경우에는 치열하게 쓰는 게 그 본인의 성실성이었던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하루에 3편씩 뽑아가지고 부작 쌓는 게 본인의 성실성일 수도 있는데 이거 정답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자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에서 내 감각은 여기에서 날카로라고 하면은 그거를 닦는 게 맞는 것 그거를 같아. 갈고 그거를 닦으시는 가는 게 거예요.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그 글 쓸 때 어디가 재밌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사실 이게 나랑 안 맞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만약 우리는 지금 젊으니까 여러 자질들을 건드려 보면서 뭐가 나한테 날카롭냐 그걸 찔러본 것도 좋은데 만약 그걸 찾았으면 알고 있으면 그걸 맞아. 중심적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열심히 갖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남들이 뭐가 좋다 해봤자 안 맞는 건 안 맞는 거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4명이서 지금 웹소설 작가의 자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진짜 수십 가지가 튀어나오잖아요. 근데 냉정히 얘기해서 이제 성실성은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제 나머지 자질들은 한두 가지만 있어도 웹소설 작가로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나한테 어떤 자질이 없다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얘기한 걸 듣고 막 실망하고 웹소설 막 갑자기 펜을 꺾고 그럴 사람들이 많을까 싶긴 한데 아무튼 그러니까 뭐 근데 사실 이거는 웹소설 작가뿐만의 얘기가 아니죠. 어떤 거에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재능이 없는 것 같다고 포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메타인지 자기의 탐색,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명확히 알고 있으면 이제 이걸로 성장 루트를 디자인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맞아.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 한두 가지만 있으면 그거 붙잡고 가가지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맞아요. 어차피 장점이 더 중요하니까. 저도 그러니까- 시노비랑 스티먼트가 제 길은 아닙니다. 아까 말을 너무 세게 한 것 같아서 포장을 좀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 해보라고 했는데 안 됩니다. 제가 해봤어요. 제가 3년 동안 해봤습니다. 넌안 되는 근데 안 사람인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 그냥 딴 작품을 보고 모티브를 뽑고 그걸 내 거화 시키는 게 나 훨씬 더 빨랐어. 근데 나는 재능이라는 게 사실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칼 있잖아요, 식칼. 식칼 2 다 나가면은 안 썰리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제서야 나를 봐요. 그러면은 이게 뭐 빠져 있어. 뭐가 빠져 있어요. 이가 빠져 있지. 근데 칼이라는 게 워낙에 얇다 보니까 이거 티가 잘 안 나요. 썰어보기 전까지는 티가 잘 안 나요. 그래서 숫돌에 엄청 갈아요. 갈면은 모르겠어요. 그 전이랑 비슷해 보여요. 썰어보면 알아요. 그런 거예요. 내 글이 안 좋아 보이고 내 재능이 없어 보이고 그러면은 일단 한번 갈아보세요. 갈아보고 썰어보면 알게 됩니다. 어디를 더 갈아야 되고 어떤 돌로 갈아야 되고 다 알게 되니까 뭐 어떻게 갈라는 거야? 열심히 하라는 그걸 내가 알려주리? 글 쓰라고. 글 쓰라고 알고 있잖아. 알고 있잖아. 자, 저는 저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잖아. 열심히. 그렇군요. 꿀팁 감사합니다. 네, 진짜 꿀팁이었죠. 자, 그럼 이제 슬슬 마무리할까요? 좋은 얘기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자, 웹소설 작가가 말도 잘한 오늘의 수다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웹소설에 관한 재밌는 이야기로 와서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